제46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부터 치러집니다. 이번 대선 과정이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혼탁하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너무 혼탁한 나머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대선 결과 불복종으로 혼란이 지속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제 저녁에 낭보가 전해졌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주도 양도차액 과세 방안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방안이 전해졌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드디어 오늘 미국 시간으로 제46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방금 전에 마감한 증시 움직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서머 타임이 네. 이렇게 이제 끝나면서 오늘 굉장히 바쁘시죠? 6시에 끝나니까. 그렇죠. 장이 끝나고 딱 해서 가장 흐름을 빨리 반영하는 그 이렇게 매체가 CNN이거든요. 네. CNN, CNBC 이런 데인데요. 제목에 딱 해서 Election Odds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ODDS에서 이거 뭔지 일어날 징후다. 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를 때 보통 표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장은 3대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겠지만 장 마감에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증시가 3대 지수가 올라간 것을 이렇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륙 석실에 따른 불확실은 더 증폭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그 제목에서 ODDS, Odds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은 그 3대 지수가 올라오긴 했지만 대선에 따른 불확실 같은 경우에는 CNBC의 FGI, Fear and Greed Index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3대 지수가 오르고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이 지수 자체는 사실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리드라든가. 근데 전일에 비해서 오히려 이 FGI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전일에 30에서 오늘은 24로 극단적 공포 상태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추세를 보면 일주 전에 45에서 뉴트럴이죠. 그 다음에 어제는 30에서 지금은 24로에서 아마 CNBC라든가 이런 게 제목을 Election Odds라는 표현을 아주 잘 다룬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증시에 기저에 흐르는 것은 코로나 문제거든요. 근데 대선이 이렇게 당일날 닥치다 보니까 CNN 문제가 코로나 문제가 이렇게 수면 아래로 잠복돼 있는데요. 역시 경기라든가 증시적인 상황은 이렇게 이 문제가 많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 이렇게 보면 10만 정도가 이렇게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앤서니 소장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간에 마지막 당일에서 사실 임명권 유지 놓고 이렇게 화두가 그렇죠. 됐었죠. 그래서 그것이 코로나 문제가 향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증시는 코로나 문제에서 많이 좌우된다 하는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여지없이 해임한다. 근데 바이든은 당신 트럼프가 해고하고 바이든은 그냥 유임시킨다. 그래서 마지막에 상당히 인상적인 이런 쪽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고 있죠. 그래서 10만이 육박하니까 시카고라든가 덴버라든가 이런 쪽에 주지사 의뢰로 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재봉쇄를 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주지사의 권한으로 일부 부분적인 경제 재봉쇄에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텍사스라든가 이런 쪽도 공화당의 전통적 지역도 경제 재봉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이제는 경제 재봉쇄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 시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CNBC라든가 이런 데는 더블딩 가능성을 이렇게 예상해서 내일 있을 미시간으로 내일 있을 FOMC 회의에서 소위 시중에 있는 이렇게 채권을 매입할 것이냐, 그 매입 규모를 늘릴 것이냐 하는 측면이 뭐 금리와 제로금리 상태가 되고 금리는 미국처럼 이렇게 경제 규모가 스케일이 큰 데에서는 마이너스로 일본과 유럽처럼 떨어져 봐야
리퀴 트랩, 이동성 함정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2차 재봉쇄가 될 때 재정정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대선이 교체되기 때문에 재정정책에서 힘을 못 쓴다면 결국은 이런 비상사태 때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FMC가 어떻게 되느냐 한 문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내일 자산 매입 규모를 좀 늘리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오늘 여러 가지 그렇게 재료가 이렇게 대선에 따른 불확실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작용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주가가 저가 매수 가지고 재료가 없었을 때 저가 매수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가 3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그냥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다. 지난주 최악에 기록했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저가 매수보다는 어제 중국과 한국의 PMI 지수 좋고 네. 그다음에 이걸 연이어서 장 초반에 발표했던 미국의 PMI 지수, 제조업 PMI 좋게 나왔죠. 그리고 사실 경제 재봉쇄 속에 경기 제도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제 정책의 운영 여지가 있는 FMC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좀 늘리지 않겠느냐. 그럼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할 수 있던 원인에 대해서 그 깊이 있는 면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마침내 미국 시간으로 오늘 대선이 치러집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현재 어느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까, 위원님? 네. 서 팀장께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시각을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선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전국 지지율, 그다음에 주요 경합 6개월 스윙 스테이트의 여기 이제 선거인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지금까지 선거인단 확보수 이걸 가지고 당선 가능성을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7월 이후 이 플로리다의 출정식 이후에 이렇게 트럼프가 한 번도 바이든 후보를 이긴 적이 없죠. 물론 최근에 와서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 트럼프가 이겼다 하더라도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왜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지지를 보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면 43%, 바이든이 51%에서 7%포인트 격차죠. 사실 미국의 유권자가 1억 6천, 1억 7천 정도 이렇게 본다면 7%포인트 격차는 이렇게 역전시킬 수 없는 규모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과거 2016년 때는 힐러리 후보가 전국 지지 2%포인트니까 2%는 약 300만이거든요. 그건 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 2천만 표 가깝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엎을 수 없는 규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거인단 속에 이렇게 많은 주요 경합주, 예를 들어서 뭐 펜실바니아, 플로리다, 그다음 오하이오 스테이트, 위스콘신 이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런 지역은 미국은 막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쪽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2016년 것처럼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무슨 10월에 대이변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어떻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지역에 이렇게 여론 지지율의 격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3.2%포인트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믿을 수 있냐 없느냐 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워싱턴에서 정치 평론에서 가장 그 정평이 있는 폴리네코의 지금까지 확보된 선거인단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인단에서 보면 270 이렇게 명을 확보하면 대체로 당선되는데요. 폴리틱스 보면 바이든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216명, 그 다음에 트럼프는 125명 정도에서 지금 바이든의 매직 넘버는 54명 정도 되죠. 그래서 바이든이 주말 유세, 휴일 유세에 사실 집중적으로 펜실베니아라든가 집중 유효시켰던 것도 그쪽만 확보되면 요 수는 확보되기 때문에 아마 집중 유세 전략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급한 트럼프는 지금 그 비행기를 타고 뭐 한 4,500km 뭐 하루에 움직인다. 정확한 모르겠습니다는 네.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죠. 그래서 전략상에서 보면 그런 쪽의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전국 여론조사 결과, 그다음에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요 경합주의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지금까지 선거인단에 확보된 그렇게 선거인단 수를 보면 지금은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상현 팀장께서도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64%, 그다음에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36%에서 거의 사실 그 격차가 2배 정도 이렇게 벌어지죠.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나면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라 네.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불확실은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보면 대선이 마무리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이런 국내 증권사의 페이퍼가 있습니다는 이번 46대 정도의 대선 불확실론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의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오늘 주가 모습을 잘 읽어야 되는 것은 3대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FJ 지수에서 극단적인 이렇게 공포 상태로 CNN FJ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이번에 불확실성은 어떤 측면, 과거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의 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금융시장도 이제는 바이든 당선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싣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다급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3대 지수에서 나스닥 지수가 조금 네. 반등이 있긴 했지만 지난주 저번서부터 계속해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대목에서는 두 가지죠. 바이든이 들어올 때는 자 트럼프 정부 때 굉장히 주가가 대형 기술주가 올라갔던 요인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법인세의 35%에서 21% 떨어졌던 이 대목이 가장 큰 요인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갔던 배경이거든요. 여기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증강현 시대, 언택, 디지털 컨택 요거 안 맞물려서 이미 준비됐던 대형 기술주들이 그것이 빵주든 마가든 마가트든 이런 용어들이 코로나 이후에 나온 게 아니라 2017년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투자해서 GBK를 가장 먼저 선도했을 때부터 나온 용어입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 때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간 것은 왜 그러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법인세가 과감하게 35에서 20% 떨어지는 배경으로 해서 그 흐름에서 그 증권사를 이렇게 GBK를 선도해서 지금은 2017년에는 국내 증시보다 해외 증시가 어려운데 왜 해외 주식 추천했느냐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2017년, 2018년에 해외 미국 주식을 사놨던 사람이 꽃을 피게 됐던 거거든요. 지금 뒤늦게 했던 사람은 지금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미 2017년서부터 대형 기술주가 코로나 때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왜 최근에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이 보전할까? 물론 주가가 높은 측면도 있긴 합니다는 사실상 두 가지죠. 바이든을 오면 반독점 문제 하는 문제. 이건 뭐 트럼프가 올 때도 전 세계 추세이기 때문에 반독점 문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 사항이에 그다음에 바이든 될 때는 법인세가 21%에서 28% 정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가 이렇게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무게를 두는 이런 시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다급해지죠. 다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무시한다고. 네. 뭐 당선 가능성은 무시하고. 정치평론가들이 트럼프를 반박하는 저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저 미친 사람이다. 내가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뒤쪽에 모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방송 용어서 어려운 한나라의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그게 뭡니까 하는 이 측면이 미국의 국민들의 자존심이 이뤄지는 상태에서 훼손시키는 상태에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가 진짜 대선 결과의 모습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은 법이 있습니다. 법은 국민의 합의에서 지켜줘야죠. 코로나는 특수 환경 때문에 미국에서 오면 사전 투표가 있고 우편 투표가 있고 당일 투표가 있는데요. 왜 당일 투표만 인정합니까? 미국의 국민이 합의됐던 선거법 사항인데요. 코로나로 해서 뭐든지 사람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우편 시스템이 과거부터 작동되지 않을 때는 늦게 도착한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왜냐?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이렇게 소홀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민주주의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당일날 이에 나머지 도착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합의해서 지켜놓던 선거법 문제를 왜 당신들이 마음에 하느냐, 당신이 마음에 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워싱턴 정가라든가 정치와 관련된 모든 미국의 그 정치학자들 보면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미국의 합중국의 가장 미국 경제를 일으켰던 강점 부분에 해당되는 합의한 정신, 요거 민주주의가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는 각도에서 장이 끝나자마자 CNBC라든가 이런데 CNN 머니라든가 이런데 Election Odds라는 이런 표현을 갖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와 관련된 용어를 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던데요. 새로운 용어들 어떤 것들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얘기했던 사항을 좀 반복되는 용어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바이든과 관련된 용어들이 쭉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용어들은 좀 뭐 나오고 있습니다. 장막 보초구예요. 요건 그냥 시청자는 반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보다는 방송을 해서 새로운 사항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좀 겹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웨이브, 클린스위프, 블루하우스 이런 쪽이 나왔죠. 이게 대통령과 상원과 민주당이 독식하는 경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순조로운 용어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조로운 용어 아닙니까? 싹쓸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요즘 뭐 싹쓸이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싹쓸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요. 트럼프와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저 트럼프 관련된 용어를 보면 레드 밀라지라든가 런아웃이라든가 다른 용어들은 더 이거보다 더 악명 높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방송 용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조기에 이렇게 당선 가능성을 우편 투표가 도착하는 이런 문제들 결부하고 레드 밀라지라든가 런아웃이라든가 그래서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적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오늘 새롭게 나온 거 보면 자 대선이 해소됐다, 대선이 끝났다 해서 불확실한 해소가 아니라 지금부터 불확실성이 시작이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과거의 대선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새롭게 나온 겁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불만족 하면 대부분 다 트럼프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불확실성으로 불만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번에 사실 트럼프가 이길 때는 바이든 입장에서 불복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불복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모든 여론조사 그다음에 확보된 선거인 따서 보면 바이든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지금 뭐냐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이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2016년대 힐러리 클린턴 사건도 지금 아주 클리어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지금 확실하게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렇게 지지가 높았던 바이든이 트럼프에 의해서 만약에 당선이 되지 않을 때는 바이든이 들고 나오는 거죠.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의 트럼프 지지자와 그 다음에 바이든 지지자의 폭력도 불사하겠다 하는 입장을 한번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지지자가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불복종한다, 시위폭력을 일으킨다 하는 게 16%뿐이 안 됩니다. 근데 바이든의 지지자가 폭력을 일으키겠다는 게 22%입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더 바이든 높죠? 높죠. 당연히 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체적 이런 지지자라든가 선거인들 확보를 보면 바이든이 다 해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근데 안 됐어? 그러면 2016년에 트럼프의 입장도 완전히 이렇게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히 미국 사회가 굉장히 대혼란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불확실성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과거와는 좀 정도가 다른 점이다. 질적인 측면이 다른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는 이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불복종 사태가 굉장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정상적인 절차와 네. 그다음에 불복종이 됐을 때 사실은 어떤 절차가 되느냐 대조를 시켜보면 시청자분이 대선 결과가 불확실하게 나왔을 때 사실 어떤 쪽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될까 이어질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미국은 우리와 같이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라는 것은 그렇죠.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오늘이 미국 선거를 맡고 있습니다는 이건 선거인단을 뽑는 거지 대통령을 뽑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이렇게 물론 이제 내일 정도 되겠죠. 당선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효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 자격증이 바이든 상태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될 때는 그건 법적 효력으로 법을 위반한 겁니다는 법적으로 이렇게 당선 자격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본인 자신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절차를 보면 자 이번 경기에서 다음 달 12월 19일 정도 되게 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12월 19일 정도 된대. 여기서 선거인단 선거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중앙선거리의 자격증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 1월 20일에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에 취임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 있어서 선거인단의 반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서 팀장께서 엘고가 사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종했다 하는 네. 얘기가 있죠. 짧은 선거였습니다. 그때 우리 코스피가 한 9% 정도 떨어졌습니다는. 사실 그런 경우도 있고 선거인단이 내가 트럼프를 지향하지만 사실 반드시 다음 달에 열리는 이런 선거인단 선거에서 반드시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를 반드시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이 보여서 자 트럼프가 굉장히 대반란을 일으켜서 경쟁이 되면 선거인단 본인 수도 개인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 자신의 운명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인단에 반란을 일으킨다. 근데 대세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상적인 절차를 보면 이런 절차를 해서 내년 1월 21일 이렇게 대통령이 취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대선 결과에서 불복종이 되면 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은 대선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을 하면 지금 보수와 진보대 7대 3으로 해서 이렇게 된 상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행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대선 결과를 그대로 대법원에 연장시키게끔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자 그래서 대법관이 이렇게 임기가 1년 남겨냈을 때는 차기 대통령까지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게 미국의 전통입니다.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떠냐 하는 상태에서는 지금의 컨이 임명됐던 컨이 또 굉장히 미국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는. 네. 당신 그거 임명시켜 준다고 해서 그거 미국의 전통을 두고 당신이 대법관에 들어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당하는 이런 쪽도 있습니다는. 본인 자신의 전통을 깨고 지금 뭐냐 임명시켜 놨던 상황이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선거인단 결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반란을 일으켜서 대법원에 갑니다. 그러면 대법관들이 이렇게 해서 7대 3 압도적으로 바이든이 후보인 상태에서 거기서 나와서 대통령이 취임한다면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는 국민의 반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온다 하더라도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전쟁 이후에 사실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 국민, 미국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위해서 사실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선 결과에서 수용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의 대선만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반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대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그 불확실성은 더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 모습과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측면의 불안감은 서로 격리돼서 나이가 더 많이 들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상황이 워낙 혼탁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대선 이후에 미국이 바이든 국가와 트럼프 국가로 쪼개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위원님. 네, 이 대목은 사실은 2개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위의 상황을 보면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바이든과 그다음에 트럼프 국가로 분리되어 있는 물론 미국의 합중국 형태에서 국가 형태는 되지만 국민들의 이념이라든가 가치라든가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분리된 분야죠. 그래서 미국의 정책 평론가들은 미국은 외형상 합중국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자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굉장히 이 문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임되면 집권이기에 바이든 입장에서도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된다 하더라도 압도적 후보로 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이렇게 집권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곤혹을 치를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워낙 갈대도록 갔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워낙 불안한지
지금의 대선을 갖고 있는 미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사실상 뭐냐 총을 휴대하고 대선 투표장에 가겠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미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이렇게 지금의 불안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합중국이기 때문에 잘 되면 강점을 발휘해요. 그래서 합중국이 안 될 때는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분리독립 요구는 계속해서 됐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 합중국 형태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제정책도 아마 우리 국내 언론에서 지금 뭐냐 양 트럼프 후보와 그다음에 바이든 간의 경제정책 보도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죠. 유일하게 공통 분모가 페드 부분에 있어서는 통화정책에서는 똑같이 뭐냐 양쪽에 가로를 질러가지고 세로를 질러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 페드의 정책만큼은 경계선이 없고 그냥 통합해서 똑같이 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트럼프 정책은 연임하면 반 오바마노믹스로 가는 거고 바이든은 바이드노믹스가 아니라 오바마노믹스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경제정책도 완전히 양분했다. 왜 양분했느냐? 트럼프노믹스는 반 오바마 지우기니까 바이드노믹스는 오바마노믹스고 트럼프는 집권 이길 때는 모조리 뭐냐 반 오바마노믹스니까 완전히 경제정책이 분리돼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오든 간에 트럼프가 집권 이기를 맡든 오바마가 새롭게 집권 이기를 태어나든 이번에 대선 과정을 통해서 미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화합해서 이렇게 가는 게 양쪽 정부 입장에서 양쪽 점에서 굉장히 깊은 과제가 되고 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렇게 사실 대선 이후에 미국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증시 모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대선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가장 큰 주목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보다는 불확실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코로나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미 대선 이후에 사실 미국의 증시와 관련된 기관의 전망과 그다음에 다른 예측관의 전망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박건 캐스터께서 미국의 대선 이후에는 강세장 그것도 뭐 50% 이상 뭐 올라간다 이렇게 JP 모건인가 했는데요. 네. 그거는 금융사입니다. 금융사입니다. 금융사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상 경제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증시와 관련 없이 이렇게 예측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은 항상 대선이라는 굵직한 국면에 이렇게 미국에서 증권과 관련된 기관의 예측과 증시 예측과 그다음에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그런 고객과 이해관계가 없고 금융사의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예측 기관의 예측 시각과는 분명히 대조시켜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 시청자분이 균형적 시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균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앞서 글로벌 인베스트 JP 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증시가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은 박건 캐스터의 얘기로 가름하고 자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다른 쪽의 전망들을 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립적인 예측 기관에 이렇게 해서 양쪽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CNBC의 전망입니다. 네. CNBC 전망의 수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치가 뒤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가름하겠습니다. 3분기 성장률 33.1% 나왔습니다. 그렇죠. 전기비 대비 연율. 근데 4분기는 6% 떨어진다. 많이 떨어지죠. 네. 그리고 내년 1분기는 5.4%. 그다음에 내년 2분기는 마이너스 3.8%. 전형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2분기에는 마이너스 32.4%, 3분기에서는 33.1%. 거기서 둔화돼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면 더블딥 형태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증시와 관련된 기관의 주가 전망과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없는 예측 기관의 이 방송사라든가 이런 예측 기관의 경제 전망, 증시 전망은 사실상 뭐냐? 사실상 이렇게 달리 해석해서 같이 가서 균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선이 있을 때는 네.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죽했으면 미국의 그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면 페드가 왜 재정에서 지원을 요청하겠습니까? 조정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미국의 증시가 올라간 것은 잠시 저가 매수가 재료가 없을 때는 어떻게 저가 매수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요. 근데
이렇게 경제가 어둡게 되다 보니까 자, 폭주 열차를 추가적인 폭주 열차가 되지 않느냐. 근데 재정에 있어서는 대선 때문에 지금 안 되니까 자, 내일 열릴 이렇게 페드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양적 매입 같은 이런 추가적인 폭주 열차가 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가 매수와 함께 주가가 올라갔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는 이렇게 북화라는 이 용어로 아주 증시 모습이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그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네. 확정되지 않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러면 현대경제연구원 입장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대외경제의존원 입장에서는 트럼프처럼 보호주의, 이기주의, WTO 배제, 신발협상 배제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세계국가가 같이 간다 하는 WTO 인정, 신발협상 인정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그래서 바이든 당선일 때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근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불확실은 내년 1월까지 이렇게 20일까지 지속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이번 이렇게 연말에 대주주 양도차익의 축소 과세 번제 사실 그 3억으로 축소된다면 최악의 세태가 되는 거죠. 네. 미 대선 결과 불확실성 증폭, 그다음에 한국도 대주주 양도차익 3억 축소 최악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악의 결과가 됐습니다. 최상의 결과는 미 대선에서 바이든 압도적 당선, 그다음에 현 정부가 대주주 양도의 10억 유지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현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에 민주당도 내년에 3월에 양시장 후보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대주주 양도차익 3억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8만 명뿐이 안 된다 이렇게 여기지만 그건 상당히 잘못된 분석입니다. 이분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3억으로 축소해서 연말에 다 주가를 내려오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대 30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영끌하고 비투하고 고용이 악화된 상태에서 집값도 올라가니까 그것마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겠다고 해서 나가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무슨 투기입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8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주식을 처분하면 주가가 떨어져서 비투 영끌했던 사람이 전부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되면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시장 후보에서 결국 이렇게 저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 시장에 좀 어떻게 한 나라의 최고로 경제를 이렇게 다루는 이렇게 부서에서 주식 투자에 경험이 없다. 나는 안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민의신이라든가 이런 사람 시장의 심리를 알고 해야지 경제정책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증시가 경제정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네. 어떻게 주식에 참여한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이렇게 저겁니까?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가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그런 점은 그래서 대주에 대해서 연자제를 좀 폐지한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사실 지금의 그 기획재정부의 3억 유지, 3억 축소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학개미 생각하고 개인 라이너 투자를 생각해서 절충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으로 축소돼 지금 2년간 유예하겠다. 그러면 이제 현행대로 10억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좀 완성시키는데요. 이렇게 정책을 좀 피면 아신 점이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현행대로 10억을 이렇게 유지시키면 지금은 경제정책에 나온 것 중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잘된 정책이다. 그리고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몇 년 전에 입법 예고했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 그거는 이렇게 폐지가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어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놓으면 지금 물렁물렁한데요. 이 계획, 경영전략이라든가 경제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틀리면 과감하게 어데이셔스 피보팅, 과감하게 피보팅, 중심축을 이동해야 되거든요. 네. 어제 말씀해 주셨죠. 지금 중심축. 무슨 놈은 지금 예측이 맞습니까? 이런 사태에서 어려운 사태인데요. 과감하게 그때마다 자존심 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렇게 오데이셔스 피보팅하는 게 지금의 한나라 최고 통수권자 내지는 경제정책이 해주는 모습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해서 대주주 양도차익에 3월로 축소하지만 2년간 유예하겠다 하는 네. 입장대로 지금 밝히면
굉장히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오랜만에 가장 잘된 정치정책 경쟁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대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앞두고 증시에 미칠 영향과 또 국내까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